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롬맘입니다. 요즘에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넓은 의미에서의 책 육아가 육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4년 동안 롬맘은 땡땡 개월의 소망이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주셨나요? 어떤 그림책을 읽어주었나요?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부모님과 아이가 한 1, 2년, 길면 2, 3년 책을 읽어주시다 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림책에서도 하도 선택지가 차고 넘치다 보니 한정된 시간과 가정경제에서 좋은 그림책을 선택해 읽어주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천 권의 그림책과 수백 권의 육아서를 통해 내공을 쌓은 로운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양한 전집 출판사, 단행본 출판사의 그림책 기획자, 편집자분들을 만나서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칠세에는 어떤 그림책을 선택해야 좋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좋은 그림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로운맘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그림책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키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책이 좋은지 추천 리스트는 지난 4년 동안 이미 제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도 없이 공유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물고기가 좋아요 라고 물고기를 잡아드렸다면 앞으로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걸 아셔야 해요 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그림책 출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아람 그림책의 기획을 담당하고 계신 최희숙 실장님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람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람 편집팀에서 기획일을 맡고 있는 최희숙입니다. 예. 네. 아람북스에는 네. 4,7세 아이들을 위한 특공대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수학 특공대, 과학 특공대, 경제 특공대, 지식 특공대 네. 맞죠? 네네. 네. 이 외에 4,7세 아이들을 위해 아람북스에는 어떤 책들이 또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 서점인 아람북스가 있고 또 온라인 서점인 아람키즈가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공대 시리즈가 있는 저희가 이제 아람북스 출판사가 있고요. 네. 아람북스는 대전집하고 오프라인 서점을 유통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소전집하고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는 아람키즈 그리고 생각대통령이라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아람교육이 있습니다. 네. 네. 아람북스에는 베어비올 시리즈, 키즈올 시리즈, 스쿨 시리즈 해서 그 연령별로 맞게 0, 3세, 3, 6세, 6세 이상, 10세 이상까지 준비되어 있는 전집들이 있죠. 제가 처음 아람북스 책을 접하게 된 게 저희 아이가 4살 때, 한국 나이 4살 때 백화점에 가니까 아람북스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아람북스 책들을 읽기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소망이가 좋아했었던 책이 경제특공대에 있는 세금 없는 나라에 간 냠냠씨 그리고 요술 항아리의 전래동 하죠. A는 흥부와 놀부 그리고 과학특공대에서 내 똥이 최고야. 똥이 최고인 것 같긴 한데 내 똥이 최고야.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제가 제목이 기억은 다 안 나지만 이 외에도 특공대 시리즈랑 전래명작에서 몇 권 더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 책을 가지고 왔었어요, 아이가. 실장님이 보시기에 아람 책이 이토록 저희 4세였던 저희 아이를 끌어당긴 이유가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좀 광범위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아람 책은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보시나요? 울버에서 모두 해주시는 말씀이 아람의 책이 특별함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라인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출판사들이 특정 연령 대상을 중심으로 책을 구성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아람은 0, 3세 베이비올 시리즈, 3, 6세 키즈올 시리즈, 6세 이상 스쿨 시리즈라고 해서 연계도서의 틀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 결을 바꾸지 않고 이 독서를 계속 성장해서 이어나갈 수 이제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베이비올 시리즈에 물을 소재로 한 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키즈올 시리즈에 물을 소재로 한 책,
그리고 스쿨 시리즈에 물을 소재로 한 책이 있어요. 네. 그럼 베이비얼 시리즈에서는 오감 독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감각을 이용해서 아이가 조작을 하면서 네. 내 몸속에 물이 있어. 네. 요거를 알려주는 단계였다면 네. 우리 키즈홀에서는 우리 지구에도 물이 있어. 그리고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두 네. 물을 먹어야 해. 그리고 바닷물도 물이야. 그런데 바닷물은 먹을 수 없어. 너무 짜서. 전 세계에는 97%의 바닷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3%의 물이 있어. 그럼 정말 100방울의 물 속에서 이 3방울의 물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 3방울이 이렇게 순환으로 가서 여행을 떠나자 해서 네. 물방울 삼총사의 모험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36세, 만 36세도 그냥 뭐 본인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뭐 네. 어떤 출판사의 책이든 어떤 뭐 특징을 가진 책이든 상관없이 그냥 바로 뛰어들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신기하게 소망이를 보면서 느꼈던 네. 거는 이 특공대 시리즈를 보면서 네. 아이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넘겨봤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일단 소망이가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건 재미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이의 재미는 글과 그림 속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네. 제가 글 같은 경우에는 5살 아이들은 아무리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도 10세 아이의 이해력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면 5살 아이들은 네. 그 글에서 어떤 재미를 느끼냐? 네. 소재의 재미, 순간순간의 그 재미, 네. 자기가 맞닥뜨렸던 그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소재적 재미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 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주인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면 그림. 네. 그러면 이 정면 그림은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말을 거나봐 네.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2가지로 놓고 봐요. 네. 글만을 놓고 봤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지 원고를 읽어가면서 그림을 상상할 때도 있고 글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림만 보면서 네. 어떤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림에 대한 집중도 이해도가 저희가 아마 조금 네. 좋다라고 지금 네, 예.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럼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제가 아람북스의 4,7세 대상 그림책을 접하면서 느낀 건 네. 어려운 지식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구석구석 좀 잘 풀어냈다라는 네. 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근의 상황이라든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뭐 최근 아이들의 관심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그림책에 바로 반영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네. 잘 풀려져 있다라고 네. 느꼈는데요. 4,7세 아이들의 지식 그림책을 기획을 네. 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가 특공대 시리즈가 다 이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네. 그 전에 저희의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아람이 네. 저희 특공대 시리즈 이전에 네. 꼬꼬마 시리즈라 그래서 네. 꼬꼬마 과학자, 꼬꼬마 수학자가 저희 아람의 처음 책이었었어요. 아, 네, 네. 그 정보 지식 그림책을 만들 때는 저희가 그때는 정말 그 정보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갈수록 네. 이제 해서 저희가 이번 이제 특공대를 만들 때는 정보를 담때 어떻게 하면 더 이야기 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 네. 이 고민을 이제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100가지의 어떤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서 네. 이 100가지의 주제가 선정이 될 때는 정통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 네. 그리고 또 누리과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주제 그리고 지금의 어떤 트렌디한 주제들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골고루 포진을 한 다음에 여기서 70개로 여기서 50개로 저희가 이제 쏟아내는 네. 그 과정 속에서 일단은 소재가 굉장히 이제 트렌디하게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우리 아이한테 전달이 될까 이제 요거 하나. 네. 그렇지만 지식정보 그림책은 창작책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정보 그림책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 아이가 설명문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특공대 시리즈에다가 주석을 조금 더 집어넣자. 그래서 설명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아이가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좀 이제 구성을 이제 했죠. 네. 페이지마다 방금 전에 주석? 네, 네. 네. 이렇게 페이지마다 팁? 네, 팁이라든지 네. 주석 같이 달려 있으니까 네.
처음에 아이가 책을 읽을 때는 그냥 그림 위주로 해서 엄마 설명을 들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이제 좀 더 그림을 구석구석 보면서 엄마의 설명을 듣고 그러면서 느낌상 뭔가 엄마가 빼놓고 읽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주석이잖아요. 처음엔 주석까지 다 읽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엄마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석도 진짜 신의 한 수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관심에서 호기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관심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사고력 발달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해서 왜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여기까지를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그림과 글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4, 7세 아이들에게 지식 그림책이 왜 필요한가요? 4, 7세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훨씬 더 사고력이 저 위에 올라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경험치에 따른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 경험이 엄마가 노출시켜 주셨던 그 정보 그림책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 직관적 사고력에서 논리적 사고력으로 가야지만이 문제 해결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은 당연히 그림책 외에 다른 어떤 경험치를 우리 애가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림책을 통해서 4, 7세 때는 좀 더 뭐 창작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예체능 쪽과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출을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굳이 경제도 넣고 과학도 넣고 수학도 넣고 그렇게 많은 분야를 4, 7세부터 지식 그림책을 통해서 노출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이건 다양한 영역인 거거든요. 창작을 읽혀 나가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 창작 플러스 정보 지식 그림책이 가야지만이 아이의 사고력 발달이 논리적으로 변화될 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4, 7세는 어찌됐거나 흡수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발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7세 이상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발산이 더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4, 7세만큼 흡수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많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가지 책이 집중적으로 더 가포화가 됐을 때는 많다지만 우리는 적정 분량의 책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그냥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당황하게 되는 이유를 크게 제가 둘로 나눠보면 하나는 일단 읽어주는 제 자신 자체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Y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이 어려울 때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답을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이게 이해가 가능한데 그럼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삼천포로 빠져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로 돌아와야 될지 잘 가늠이 안 돼서 난감해서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저희 로망스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특공대 돈의 변화를 읽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저한테 엄마 왜 조개로 물건을 못 사냐면서 반복 질문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옛날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화폐가 있다, 다른 돈의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 돈의 변화를 얘기를 해도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 주면서 제가 깨달은 게 5세인 아이가 5세 아이가 옛날과 뭐 과거라는 개념, 현재라는 시간의 개념 그리고 또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어서 자꾸 같은 질문을 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럼 이런 개념을 알게 해주려면 어떻게 뭐 역사책을 역사 그림책을 좀 읽어줘야 되는가, 뭐 좀 위인전 같은 거를 좀 더 읽어줘야 되는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4, 7세는 이렇게 지식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지식을 연결하면서 또 독서를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시기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책을 연결해서 읽으면 좋을지 또 팁이 있으실지 그거를 한번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기네요. 일단 아이가 질문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르면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알고 싶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영역으로든 확장시켜 주시면 되고요. 삼천포로 빠졌다고 하시지만 그건 삼천포가 아니고 주제 독서, 주제 연결인 거예요. 누리과정의 주제들도 그렇게 해서 독서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주제 통합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들은 어차피 누리과정 3년, 초등 1, 2학년 동안 이 주제 통합 교육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엄마들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 지식 관련해 가지고서는 네, 통합 독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람에는 씨앗 독서가 있고 융합 독서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개미들이 유튜버가 됐어요. 이거는 경제서예요. 네. 근데 개미와 배짱이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래명작에서도 개미와 배짱이를 읽혀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과학특공대에는 개미공주의 특별한 결혼식 해가지고서는 또 곤충에 대한 설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가 소재 중심, 조제 중심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한다. 네. 이거는 아이들이 이중적인 사고가 가능해야지 돼요. 이중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는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잘못해서 누가 그랬어? 그럼 몰라요 하는 이런 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인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이라는 어떤 이런 시대 배경을 알려주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전래 우리 그림책을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화책 읽을 때 이제 지리책을 이제 읽어줘야 되나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책을 읽을 때는 약간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책 이전에 또 경제 이전에 어떤 이런 순서. 그래서 제일 처음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사회책은 지리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태어난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의식주를 풀어가는 게 사회책이기 때문에 지리에서 시작을 하고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들어와야지 돼요.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경제 인내로 또 싸우기 때문에 법과 정치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화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문화인지 다른 나라 세계 문화인지 우리의 과거 전통 문화인지 그래서 사회책을 읽으실 때는 약간의 그 순서를 밟아서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집 사회시 같은 전집이 꼭 필요하신 거죠. 네. 네. 다글리 같은 경우는 권장 연령이 만 5세로 되어 있었어요. 네. 예, 그거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면 만 5세가 돼야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글밥이 많아서 뭐 양쪽 다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 때문에 권장 연령이 5세, 4세 이렇게 나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우리 아이는 항상 아이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확장돼야 되는 건데 근데 다글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시대 어떤 글로벌 리더를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세계 문화책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지리가 들어가져 있고 경제가 들어가져 있고 문화가 들어가져 있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아까 그 이중적인 사고가 약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 그 대상을 한 5세 이상으로 저희가 잡았던 거죠. 네. 아이의 인지와 사고력 발달에 맞춘 권장 연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기도 하죠. 네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림책에는 권장 연령이 있는데요. 만 0, 3세 아이를 위한 책과 만 3, 6세 아이들을 위한 책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나눠놓느냐? 네 발달인 거죠. 네 발달과 그림책 읽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0, 3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감각을 통해서 신체 발달, 정서 발달을 이끌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베이비얼 시리즈라 그래서 베이비얼 아기, 감각에서 시작해서 명화음악, 수각, 창작, 코코아로 연결되는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3, 6세 때는 그때부터는 사회성 발달. 그러면서 어떻게 3살 버릇 8이기 때문에 언어인지 인성 창의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정보는 이제 물론 그래서 창작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인석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보 그림책도 이제 포함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읽히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만 0, 3세 권장 연령 책과 만 3, 6세 권장 연령 책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만 3세 무렵 아이가 됐을 때 느꼈던 건데요. 갑자기 책이 내용이 많아지고
글밥이 늘어났다 네. 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아람에서는 한 만 2세에서 만 3세 그 또래 아이들에게 네. 이 책이 지금 딱 맞아요, 좋아요라고 추천해 주시는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화된 그림책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네. 2세, 3세에게 가장 맞는 그림책은 일단은 시작은 자연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돼요. 자연 소재로 모든 창작 이런 그림책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연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늘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창작, 우리 아람이 네. 우리 아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어문, 삼어문 해가지고서는 문장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정말 딱 바로 표현할 수 있게끔 네. 내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이제 창작이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많이들 이제 좋아들을 해요. 네. 네네. 이어문, 삼어문이라고 하면은 단어가 2개, 단어가 3개인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아람 푹스와의 인터뷰 1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 육아 경험과 공부를 통해 현재까지 정리한 로운맘의 4-7세 아이 4발달을 고려한 그림책 읽기 순서를 공유합니다. 다음 주 아람북스 인터뷰 2편에서는 계속해서 아람 그림책의 기획자 최희숙 실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래동화 읽는 시기, 책육아에서 부모의 욕심과 아이의 내적 동기의 경계를 지키는 기준, 지식 그림책과 인문 그림책의 다른 점, 그림책의 글그림 작가, 감수자에 대한 이야기 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